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체 집합과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전체 집합을 하는 이유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집합을 조금 진행할 거라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좀 안 배우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A라는 집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집합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A와 B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넓잖아요. A, B를 제외한 부분이. 그래서 전체 유니버셜이라는 이제 앞에 따서 U자라고 적는데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채워주는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여집합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집합은 말 그대로 해당하는 이런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자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있던 개념이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기호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여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C라는 걸 적어주면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자, 전체 집합이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A 여집합이 겹치는 게 전혀 없죠? 그래서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A 여집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집합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을 때 합집합을 배웠잖아요. 그 합집합의 합자를 따서 우리는 뭔가 더하기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기로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자, 차집합은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빼기 B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A 빼기 B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겠죠. 그 안에는 B라는 원소와 B라는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와 겹쳐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제외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A 빼기 B라는 걸 뭐로 의미를 하는 겁니까? A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B하고 겹치는 걸 제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A 빼기 B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A의 부분 집합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B의 원소를 제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B의 원소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A 빼기 B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자, A라는 부분에서 B라는 원소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A하고 B를 겹치는 교집합을 빼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B라는 부분은 요 약간 초승달인가요? 초승달 같은 이런 모양의 이 부분 영역을 A 빼기 B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B 빼기 A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라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빼기 B를 좀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 차집합하고 여집합의 어떤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A하고요. A 주변인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는 얘기는요. 전체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인 U가 되겠다. 그리고 A와 A 주변인 A 여집합이
교집합이란 얘기는 겹쳐지는 게 무엇인가요? A와 그 주변은 절대 겹쳐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집합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요, 전체의 반대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개념은요, 명제에서도 계속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여집합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여집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자, A의 반대의 반대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하고 비슷한 개념은 허수에서 켤레복수수에 대해서 성진이 배운 것처럼 예를 들어서 A의 켤레에 켤레를 하면 상쇄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 A라고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게요. 자, A의 주변인 A 여집합은요, 어찌 보면 전체에서 A를 제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왕변입니다. 5번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A 빼기 B라는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뭐 색칠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색칠하는 거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진행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리가 중요해도요. 자, 이 첫 번째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라는 의미가 A 빼기 B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교집합에 여집합이라는 이 순서를 봤을 때 교회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교회 여자로 선생님이 좀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자. 자, 한마디로 이게 연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연산할 때 이런 빼기라는 차집합의 표현이 있다면요. 반드시 교회 여집합, 교회 여자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을 보통 하셔야 문제풀이가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표현하는 방법은요, 원리적인 거죠. 어찌 보면은 진짜 단순한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빼기 B는요, A의 부분집합이지만 B 원소를 제거한다. 자, 참고로 겹치는 원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에 겹치는 걸 빼기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원리로 해석을 한 거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죠. 자, A합 집합, B집합은 쌤이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땅콩 모양이 있는데 거기서 뭘 제거합니까? B집합을 제거한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도 단순한 벤 다이어그램에 원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연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쌤이 연산을 해볼게요. 자, 연산할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빼기라는 차집합이 있으면 교회 여자로 바꿔준다. 자, 앞쪽에는 B의 여집합이 있고요. 뒤쪽에는 A 여집합이 있는데 자, 빼기가 교회 여집합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교회 여자가 되겠죠. 자, 근데 뒤쪽은 여집합과 여집합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라는 건데요. 자,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죠?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는 거 보아하니까 결론적으로는 A 빼기 B라는 녀석이 되겠죠. 결국 A 빼기 B랑 얘랑 같은 말이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도 단순 연산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태껏 배웠던 거에 대한 부분집합의 표현 방법을 방금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B집합이 A를 잡아먹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자, 1번과 2번은 쌤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합집합을 했다는 것은요, 큰 놈을 적어라. B가 잡아먹으니까 우리는 B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교집합은 약한 놈을 적어라. 자, 지금 A가 잡아먹혔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놈 A를 적어주시고, 자, A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요, 작은 놈에서 큰 거를 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B가 현재 A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A라는 녀석이 지금 B를 빼버리게 되면은 지금 A가 A 자신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B 안에 A가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A 빼기 B는 이런 겁니다. A 교집합 B를 뺀다라는 건데, 이 A 교집합 B가 사실은 A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A 빼기 A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선생님은 약한 거에서 작은 거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웠으니까 조금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생님이 여집합은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여집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B가 A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집합을 좀 진행을 하신다면요, A도 반대, 이것도 반대, 이것도 반대, 그러면 A 여집합이 되고 중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고, 좀 이쁘게 표현하면 B의 여집합이 이렇게 A 여집합,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딱 보자마자 요 놈은 A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황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집합이 있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B가 A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여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다가 B를 합집합한대요. 그럼 B도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체 집합을 다 칠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얘기는 서로소라는 개념이죠. 겹쳐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A에서 B를 빼겠다라는 개념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에서 A 교 B를 뺀다. 자, 서로소니까 이건 뺄 거가 전혀 없잖아요. 공집합. 그래서 A 빼기 공집합은 A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못 쓰진 않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은요, 사실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집합이 떨어져 있는 서로수 관계예요. 자, 그런데요. 자, B의 여집합이 A를 잡아먹고 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를 그대로 잡아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연산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3번하고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연산법칙이 통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안 풀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A집합 357, 그 다음에 B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나열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지금 원소, 집합의 원소는요. 자, 4와 9 사이의 정수니까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C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되면은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각각 다 적었으니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가로를 먼저 해석을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합집합할 때는 다 적어주는 것보다 있는 대로 보면서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교집합할 때는요, 그나마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B하고 C를 합집합을 하겠대요. 아, B하고 C를 종류별로 다 적어놓고 마무리는 교집합이죠, A랑. 그래서 3, 5, 7하고 겹치는 게 뭔지 그냥 크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B하고 C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 중에 3, 5, 7하고 종류별로 겹치는 게 있나요? 여기 3 있고요. 그 다음에 5는 이쪽에 있네요. 7은요? 여기 있죠? 오! 다 겹치네. 그래가지고 정답은 3, 5, 7이 마지막에 결국적으로는 다 겹칩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교집합을 할 때는 적어주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은 제한이 딱 뚜렷하기 때문에 몇 개 없을 겁니다. 자, A와 B가 겹치는 게 뭔가요? 5하고 7이 되겠죠? 자, C하고 합집합을 하겠대요. 그러면 여기를 다 적을 때 5하고 7을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2를 적어주시면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전체 집합의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조그맣게 1부터 12가 들어간다 써주시고요. 자, A는 지금 그 중에 짝수니까 자, 2, 4, 6, 8, 10, 한 12 정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B는 3의 배수죠? 그래서 3 쓰고 6 쓰고 9 쓰고 12 쓴다. 자, 1번부터 한 번씩 차례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 A와 B의 여집합이죠? 자, 그러면 A와 B를 종류별로 쓴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것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이라는 숫자 없죠? 합집합했을 때. 그러면 1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2라는 숫자 여기 있고 3 있고 4 있고 5가 없죠? 5를 적어주시고 6은 있습니다. 7 없죠? 7도 적어줄게요. 그 다음 8 있고 9, 10, 11 없네요. 11. 그래서 정답은 1, 5, 7,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굳이 하나하나 다 찾고 나서 찾는 것보다는요. 이미 지금 원소날법 돼 있는 걸 이용해서 좀 바로바로 해줬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자, A하고 B가 지금 교집합은 쌤이 말했잖아. 합집합은 우리가 적기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교집합은 좀 적어주자. 몇 개 없을 테니까. 자, 지금 교집합 볼까요? 2도 있고 3, 4. 아, 겹치는 거죠? 겹쳐지는 거 누구 있나요? 6 있고요. 맞죠? 6하고 12가 있네요. 그러면 여집합이니까 6하고 12를 제외한 녀석들이 정답이 되겠죠? 굳이 적기가 좀 불편하잖아. 우리끼리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볼게요. 자, 3번 볼까요? 자, 빼기 보이시죠? 쌤이 빼기 볼 때는 교회 여집합을 보자. 자, 그러면은 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교회 여자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을 하기보단요. 어떻게 하는 거 좋냐면요. 얘가 반대의 기존 상태로 갑니다. A, 하, B에 뭐라고 할까요? 전체 여집합을 해주시면은 결론적으로는 3번은 1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반대되면 이것이 된다.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자, 4번은 보겠습니다. 자, 빼기 보이시죠? 아유, 불편하잖아.
그럼 쌤이 뭘 했어? 교회 여집합으로 바꾸면 얘가 어차피 상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게 되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비로소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여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로 표현을 하고요. A가 갖고 있는 원소에서 B가 갖고 있는 3, 6, 9, 12를 제거할게요. 6하고 12가 겹치죠? 정답은 2, 4, 8,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A는 그 중에서 8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1과 2와 4와 한 8 정도 되겠습니다. 자, B는 소수입니다. 자, 합성수 아닙니다. 자, 2하고요, 3하고요, 5하고 이렇게 한 3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아, 7도 있겠군요. 7을 빼먹을 뻔했네요. 자, A 빼기 B에 여집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여집합으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자, 선생님은 좀 색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연산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보다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여집합을 바꿔주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여집합이 하나씩 반대로 해주신다면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연산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연산으로 하기보단요, 바로 해석해주는 게 좀 낫겠네요. 자, 1, 2, 4, 8 중에서 2, 3, 5, 7하고 겹쳐지는 걸 제외한 녀석 누군가요? 2. 하나네요. 그러면 1, 4, 8, 2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적으란 얘기죠? 2 적고, 그 다음에 3 적고, 그 다음에 5 적고, 그 다음에 6 적고, 7 적고. 자, 원소를 다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9가 되겠고, 얘도 9가 되겠고. 그러면 9가 2개, 18에다가 5 더하니까 23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더 이상 없죠. 자, 이거와 이제 서로소인 걸 한번 골라주세요. 이런 말이네요. 자, B부터 2까지 있습니다. 자, 2, 3, 5, 7과 겹치는 게 없어야 합니다. 한 개라도. 자, 여기 지금 한번 봅시다. 2, 3, 5, 7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수가 맞겠네요. 자, 10은요. C는 10의 약수죠? 자, 10의 약수 이렇게 2개나 있네. 아우, 겹치니까 서로수는 아니겠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이 아니라 D네요. 자, 짝수죠? 짝수 있잖아. 여기 2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수가 될 수는 없겠다. 2 볼까요? 4의 배수. 여기 4의 배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어서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A가요 1부터 5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 부분집합 되게 많겠죠? 넣을까 말까 하면은 한 32개 정도 나오겠네요. 2의 5제곱이라. 자, 이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이 지금 8개 정도 나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때 B의 원소 개수가 대체 몇 개이길래 그게 가능하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B집합하고 서로소인 집합이 8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1, 2, 3, 4, 5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B집합이 원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겹치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소인 집합이 8개라는 얘기는요. 요 3개라는 건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서로소라는 개념은 뭡니까? 1, 2, 3, 4, 5하고 겹치지 않는 녀석의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겠다. 이런 말 아닐까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3개가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 개수는 B가 3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자,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 한 가지 정도 되나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B라는 집합이 대체 어떻게 되길래?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A가 갖고 있는 원소의 부분집합이니까 예를 들어 1, 2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놈하고 지금 요 놈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하고 겹치지 않는 녀석들이라고 할 테니까 1, 2라는 원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결정이 되지 않는 3, 4, 5를 누가 갖고 있다? B가 갖고 있다. 겹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소 개수는 정확하게 3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